저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펜실바니아 유세에서 저격을 당한 후 태어난 트럼프는 7월 16일 느닷없이 39살의 젊은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벤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리틀 트럼프라고 부를 정도로 트럼프의 행동을 그대로 빼다 놓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전투 불독의 이미지이므로 벤스도 같은 종류의 불독이라는 뜻입니다. 벤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984년생인 벤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마약 중독에 빠지면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벤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 파병을 포함하여 5년간 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엔 제대 군인 복지 혜택을 받아 오하이오주 주립대학교 학사 및 예일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벤처캐피탈을 차려서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그가 쓴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를 출간하여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기도 했습니다. 소설에서 벤스는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오하이오주 빈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2016년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하였고 같은 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꼬며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에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민들의 좌절을 인식하는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며 이전보다 트럼프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였고 다음 해 연방 상원의원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벤스 후보를 지지하면서 현직 주 상원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까지 벤스를 기회주의자로 여기던 트럼프 추종자들은 그가 트럼프의 지지를 선언하자 태도를 바꿔 벤스 후보를 밀어주었습니다. 2022년 11월 본선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출신의 팀 라이언 후보에 맞서 53%가 넘게 득표하며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는 부통령 후보이자 런닝메이트로 벤스를 지명했습니다.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데에는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와 전 폭스 뉴스 앵커이자 논객 터커 칼슨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벤스가 오데호 일대 중공업 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 빈민가 출신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요 격전 지역에서 노동자층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이 트럼프를 움직였습니다. 또 벤스 후보의 아내 우샤 벤스가 인도계 이민자의 자녀라는 점도 인도와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상원의원이 된 지 2년도 안 된 신인에게 부통령 직책을 맡겼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외교적 내파 성향이라는 점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층 중에서 벤스를 환영하지 않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들은 벤스가 이란 핵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중동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직한 성품이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강한 뚝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논리적이며 남에게 의지하기를 싫어해서 자칫 독선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느리고 굼뜰 수 있지만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 돌진하는 기세를 갖추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일을 크게 벌려서 운영하는 걸 좋아하고 금전적인 이득에 민감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하려고 함으로 장사를 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직 젊어서 트럼프처럼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내심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대신하여 벤스가 많은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사안은 미리 미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말하거나 비논리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말한다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바둑처럼 정확한 수순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만처럼 우리가 군대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전략핵도 보내주면서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라는 소리를 4년 동안 듣게 됩니다.